마음을 붙잡아준 작은 손길. 하울순. 나는 어린 시절 홍역이 크게 돌던 시기에 학교를 중퇴했다. 부모님은 혹시 병이 옮을까 걱정해 학교에 보내지 않으셨고, 글을 배울 기회를 잃은 일은 평생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일상을 나누게 되었지만 나는 글자를 읽지 못해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 친구가 재미있다며 보내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해 웃는 척 넘길 때면 마음이 괜스레 무거웠다. 자서전 제작에 참여해보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글을 모른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떠올라 망설여졌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복지사 선생님이 봉사자와 함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래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복지사가 봉사자에게 어르신이 글을 배우고 싶어 하신다고 설명하자 봉사자는 망설임 없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답했다. 또 자서전은 글씨를 직접 쓰지 않아도 되고 평소 안부 확인과 인터뷰에서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설명해 주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렇게 나는 늦은 나이에 다시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다. 눈 수술로 통증이 심해 교재를 펼치지 못하는 날도 있었지만 한 글자씩 따라 쓰는 과정은 오래 묵은 아쉬움을 조금씩 덜어주는 일이었다. 집이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라 서로 전화를 자주 주고받으며 안부를 챙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녀와 할머니처럼 편안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가족의 근황을 전하며 마음을 기대게 되는 사람이 하나 생겼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22살이 되던 해 나는 지금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사람을 만났다. 서울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남편이었다. 겉모습만 보면 남들이 바람 잘 피우게 생겼다고 말할 정도로 준수했지만 그 말과 달리 그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결혼했고 딸 둘을 먼저 낳았다. 당시에는 아들을 원하는 분위기가 강해 시어머니의 바람도 컸고 결국 셋째를 갖게 되었다. 요즘처럼 태아의 성별을 쉽게 알려주는 시절이 아니었기에 내가 임신 8개월이 되어서야 의사에게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자 남편은 이틀 동안 남대문 시장과 백화점을 돌며 아기 옷과 이불을 사 모았다. 당시에는 보기 드물던 밍크 이불까지 사와 소중히 포장해 둘 만큼 그 아이를 향한 애정이 컸다. 둘째 딸에게 그 이불을 잠시 덮어주자 금세 다시 가져가 정성스럽게 포장할 정도로 가족을 아끼던 사람이었다. 그는 일하고 집에 오기까지 단 한 번도 새는 법이 없었고 우리는 큰 다툼 하나 없이 살았다. 주변에서는 나를 복 많은 여자라고 했고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남편과 결혼한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여름철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살얼음이 뜬 물을 마신 뒤 남편은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하루만 쉬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병원 방문을 미루는 사이 통증은 보름을 넘겼고 한 달 가까이 계속되었다. 보람의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지인의 도움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고 그제야 세균 감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미 늦은 뒤였다. 나는 지금도 처음부터 큰 병원에 갔더라면 하는 마음을 완전히 떨칠 수 없다.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나는 내 아이와 함께 내 삶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했다. 남편 묘 옆으로 이사 갈까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다시 일터로 나갔다. 남편을 보내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백화점에서 옷을 파는 일을 시작했다. 직원급여가 아닌 매출에 따른 수익 배분 방식이라 하루하루가 불안정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생활비와 등록금, 필요한 경비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갔고 나는 쉬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서 각자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했고 그런 모습이 고맙기도 했지만 내내 미안함이 남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아이들 앞에서 내 아픔을 쉽게 말하지 않는다. 병원에서 보호자를 데려오라고 해도 없다고 하고 혼자 치료를 받는다. 아이들이 이미 충분히 고생했고 이제는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다. 지금의 나는 혼자 지내며 나름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간다. 집에는 복지관원의 프로그램에서 가져온 작은 화분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 화분들을 돌보며 하루를 채운다. 분갈이를 하고 잎을 다듬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가끔 이웃들이 꽃 구경하러 가자며 집에 들르는 일이 있을 정도로 잘 자랐다.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고 친구와 안양천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내 일상의 큰 위안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괜스레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친구와 걷다 보면 그런 감정은 금세 잦아든다. 눈이 자주 아파 산책을 줄이고 있지만 몸이 괜찮아지면 다시 걷고 싶다. TV로 정동원과 이찬원의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밝아지고 그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지금의 나를 버티게 한다. 복지관은 내게 든든한 울타리이다. 남편을 잃고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자연스레 거리가 생기던 시절 복지관은 점심을 챙겨주고 안부를 물어주며 참여할 프로그램을 안내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해준 곳이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먼저 찾아와 주는 경험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처음 실감했다. 그래서 지금도 복지관이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놓인다. 주변에서 나를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런 관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태도일지 모르겠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몸이 좋지 않아 잠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어 죽을 준비해주고 화장실을 오갈 때 손을 보탠 일이 있었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전에 내가 아플 때 도움을 받은 적도 있어 자연스럽게 한 행동일 뿐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계들이 내 삶을 지탱해준 힘이 되어 왔다. 봉사자와의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더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 한글 공부를 도와주는 일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과도 같은 친밀함이 생겼다. 내가 눈이 아프다 하면 병원에 가보자며 먼저 걱정해 주었고 내가 작은 간식을 내밀기만 해도 고마워요라고 밝게 웃어주는 사람이다. 서로의 가족 안부를 묻고 바쁜 날은 미안하다며 전화를 건네는 일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도 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관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나 깊은 정을 나눈다는 일이 얼마나 드문지 알기에 이 인연이 더욱 귀하게 느껴진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특별히 화려한 일도 사람들 입에 오래 남을 만한 사건도 많지 않았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하루를 버티고 가족을 돌보고 혼자가 된 뒤에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려
애써온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를 붙잡아준 사람들이 있었다. 먼저 떠난 남편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 오래된 친구들, 그리고 복지관에서 만난 인연들. 그 중에서도 올해 봉사자를 만나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시간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관계가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해주었다. 앞으로도 남은 날들을 화분을 돌보고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고 안양천을 걷고 배운 글자를 하나씩 적어보며 살아갈 것이다. 나는 여전히 혼자 살지만 예전만큼은 외롭지 않다.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 기대 설 수 있는 관계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큰 욕심 없이 지금의 하루를 잘 살아내며 지낼 생각이다. 봉사자 소감. 정혜정.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 나는 그저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워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하을순 할머니를 만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할머니는 만날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먼저 건네셨고 내가 한 작은 일에도 최고예요 라고 웃어주셨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었고 방문을 갈 때마다 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의 삶 이야기를 들을수록 부모로서 얼마나 많은 책임과 무게를 견뎌오셨는지 알 수 있었다. 내 아이를 혼자 키워온 시간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고 그 안에 담긴 헌신과 강인함이 자연스럽게 전해졌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한동안 남았다. 할머니의 이런 면모를 자녀분들도 자서전을 통해 꼭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눈이 아파 힘들다고 하면 병원과 안경점을 함께 살펴봤고 다초점 안경이 불편하다 하실 때는 직접 동행해드린 날도 있었다. 일정이 잘 맞지 않을 때면 오히려 바쁘면 괜찮아요 라며 나를 먼저 걱정해 주셨고 내게 줄 과자를 일부러 사두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더 잘하고 싶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겪는 외로움이나 서운함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예전엔 나와는 먼 감정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 지금의 만남이 더 깊게 다가왔다. 그런 경험 덕분에 청년들이 이런 관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세상이 덜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을순 할머니와의 만남은 단순히 돕는다는 마음을 넘어서 한 사람의 삶을 곁에서 배우고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었다. 할머니가 건네주신 따뜻한 말들과 믿어주는 마음 덕분에 나 역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할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꾸준히 곁에서 함께하고 싶다.